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적분 활용 파트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분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넓이에 관한 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어떠한 함수를 적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부분의 한 곡선에서의 넓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보시면은 곡선의 넓이를 생각하는 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 곡선하고 축 사이의 넓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y는 fx 형태에서 그쵸? 여기서 얘기하는 축은 x축이 될 수가 있고요. x축 그리고 y는 이러한 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 함수이고 곡선 y는 fx하고 그리고 x축 및 x는 a 그리고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먼저 지금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fx가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양수의 값을 갖는다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적분을 하듯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적분이라는 식 자체가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분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x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 자 구간 내에서 A에서부터 B까지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쪽에 음수 쪽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적분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게 돼요. 따라서 2번과 같은 경우 그쵸? fx의 값이 이렇게 x축 아래쪽으로 나올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와 같은 경우 우리 넓이를 계산을 한다. 넓이는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죠. 크기 값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에다가 지금처럼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적분을 한 거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2번의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준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3번의 경우 자 예를 들어서 3번에 A가 여기에 있고 B가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경우 즉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수도 들어가 있고 음수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죠. 자, 3번처럼 음수랑 양수가 모두 함수 안에 들어갈 경우 함수값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함수의 양수 부분은 그대로 적분을 하시고요. A에서부터 중간에 C까지 A에서부터 C까지는 양수 파트 그대로 적분을 하시고요. C에서부터 B까지는 음수죠. 자, 그래서 우리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금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이에 관한 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상황별로 자 함수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x축 아래 음수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부호를 양수로 바꿔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하나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x축이고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경우 지금처럼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어느 부분? 이런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 Y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고 왼쪽을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런 노란 부분 G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C부터 D까지 그대로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GY가 마이너스 쪽, 여러분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이를 계산하는데
이쪽 부분에 그려지는 이러한 함수의 면적을 계산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부호를 바꿔준다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부터 빨간색 부분과 전체를 만약에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다. 그냥 적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넓이를, 그쵸? 곡선하고 그리고 축하고 이런 식으로 경계를 갖는 넓이, 면적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에 부호 바꿔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Y축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넓이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서 마이너스가 부분에 나오는 영역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축하고 하나의 곡선, 그쵸? y는 fx 또는 x는 어떠한 y에 관한 식 이런 하나의 곡선에 대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의 곡선이 아니라 곡선이 두 개일 때, 그쵸? 두 개의 곡선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곡선하고 이러한 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 함수가 만나는 이러한 부분의 넓이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고 싶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일반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fx랑 gx가 이런 식으로 만날 때는 자, 교점이 생기게 돼요. a, b 그리고 c. 자, 함수가 만날 때는 지금처럼 교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 같은 경우는 fx고 그리고 자, 밑에 직선이 gx라고 한다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fx가 위에 존재하죠. 자, 그래서 우리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fx에서 a에서 b 사이에는 fx가 위에 있고 직선 밑에 있죠. 그쵸?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서 적분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그쵸 위에 있고 이 fx가 아래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gx에서 fx를 빼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느냐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그리고 b고 c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fx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a에서부터 b 사이에 이러한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겠죠. 여기를 전체 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어디? 아래, 직선이 이루는 부분, 아랫부분을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 위에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자, 뒷부분은 직선이 위에 있죠. 직선을 B에서부터 C까지 적분을 하면 이 부분의 면적이 되고요. 여기서 누구를 빼자? 곡선을 적분한 거. 이 아랫부분이 되겠죠. 곡선을 적분하면 아랫부분을 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없어지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두 곡선 사이에 어떻게 돼요? 넓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여기서도 물론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2차식 두 개가 만나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곡선이 하나의 곡선 이 구간 안에서 다 존재한다면 그냥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식으로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뒤바뀔 경우에는 교점 계산해서 어느 점에서 어디 곡선이 위에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여러분 케이스를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점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교점 내에서 그 구간 내에서 어느 함수가 위에 존재하고 어느 함수가 아래에 존재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일반적인 곡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항상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체크만 해볼게요. 자, 포물선인 경우 2차식일 경우에 우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조금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2차식에 대한 적분, 원래 2차식이 이렇게 있다면 그쵸?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X축. 자, 함수 y는 fx 2차 함수에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랬을 때 이 사이에, 그쵸?
이 사이 x축과 만나는 이러한 이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다? 6분의 a의 절대값 씌워놨죠? 왜 이렇게 돼놨어요?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a의 절대값 그리고 두 근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자, 그래서 특별히 포물선에서 근 두 사이에, 그쵸? 두 근 사이에 넓이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적분을 이용을 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함수를 적분을 하는 방식으로도 당연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1, 2, 3번은 조금 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번은 뭐냐? 2차 함수하고 그리고 직선이 만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교점을 알파하고 베타, 2차 함수하고 직선 사이의 두 교점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 교점에서부터 교점 사이의 넓이를 계산을 한다. 그럼 똑같이 A는 2차식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고요. 그리고 베타랑 알파는 이 두 교점이에요. 교점의 차이의 3승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베타가 여기서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것을 다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포물선 하나짜리 그리고 포물선하고 직선 사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포물선, 그쵸? 포물선 두 개. 2차식하고 2차식이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교점이 x가 알파에서 베타에서 만난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부분의 영역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2차식에서 2차식이기 때문에 ax제곱, a'x제곱 이런 식으로 2차식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두 개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a 이런 식으로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랑 알파는 계속해서 교점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식이 보시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a 앞에 붙는 절대값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거고요. 두 근의 차이의 3승. 여기서는 마지막은 포물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2차식 최고차항의 개수들의 차이로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두 교점에서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차이의 3승 하는 거 똑같죠? 자, 여러분 물론 공식을 못 외우신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점을 계산을 해서 그냥 적분 앞에서 했듯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는 적분 계산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공식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좀 더 간단히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적분하는 게 계산이 오래 걸리잖아요. 차수를 높이고 또 식을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을 하셔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포물선 사이에서의 넓이에 대한 공식 한 가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 부분 우리 그러면 정적분에서 곡선의 넓이 계산하는 거 어떤 식으로 잘 수 있는지 문제 몇 가지 풀어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곡선,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자, y는 x 그리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3차 함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서 이런 식으로 근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넓이를 계산을 하여라. 이쪽 부분은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인 영역은 그대로 적분을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수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 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오는 우리 넓이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식 적분하면 이거 뒤에가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거는 x3승 마이너스 x예요. 그쵸? 식을 전개를 하면 자,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4분의 1의 x4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여기서 빼기 누구를? 똑같은 식인데 앞에 마이너스죠. 자,
4분의 1의 x 4승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대신에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일 때 집어넣으면 0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더 0까지 x제곱 4분 0일 때는 00 돼서 앞에다가 제가 0을 안 썼네요. 0일 때는 0이고요. 빼기 어떻게 돼요? 0 빼기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식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뒤에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래서 얼마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2번 문제 2차식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이거 보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1하고 3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여라.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있죠.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적분을 하는 걸로. 자, 마이너스 붙일 수 있고요. 3분의 1의 x 3승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2x 제곱 더하기 3x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는 얼마? 3분의 4라는 값으로 우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근데 공식을 바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6분의 한번 나왔으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최고차항계수 1이죠? 자,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1이죠. 자, 3 마이너스 1에 3승 그래서 얼마야? 6분의 8, 즉 얼마다? 3분의 4. 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공식만 외우고 있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자, 공식하고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푸는 방법하고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넘어가서 풀어볼게요. 자, 0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곡선 x제곱 마이너스 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간이 0에서부터 2 사이고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네요. 자, 보시면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 1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구간이 어디?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어디? 여기서부터 0부터 1 사이하고 그리고 1부터 2 사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0부터 1 사이는 근 사이의 넓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6분의 마찬가지로 1, 그쵸?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0의 3승.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이 될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자, 근데 뒤에 1부터 2까지는 우리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누구를?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dx. 자, 이거 적분한 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에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 수가 있고요. 1부터 2까지 값을 계산을 해보면 3분의 8 마이너스 2일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서 빼기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인가요? 이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3분의 8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빼기 얼마예요?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플러스 6분의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 6분의 5라는 값 얻을 수가 있겠네요. 앞부분을 계산한 게 6분의 1이고 뒷부분이 지금 6분의 5가 나왔어요. 따라서 두 개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쵸? 앞부분 0부터 1까지 6분의 1,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6분의 5. 따라서 1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y는 루트 x 이거 하고 y축 및 x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는 루트 x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죠? y는 루트 x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1이에요. 그쵸? y는 1, 곡선하고 y축하고 그쵸?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축이 우리 이런 식으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을 계산할 때는 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y는이 아니라 x는 하고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y제곱은 x,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y는 fx를 적분을 하는 거고, 축이 달라질 때는 이런 식으로 변수도 같이, 여러분 함수도 다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그쵸?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를 적분하는 거예요. 즉 y 제곱 이런 식으로 dy,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기호 별거 아닌 것처럼 썼지만 사실은 아래끝, 위끝, x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를 중심으로 해서 적분을 하여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0부터 1까지 y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함수를 적분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에 y 3승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3분의 1, 따라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고요. 되게 간단하게 나온 문제지만 여러분, 지금 그냥 x, 계속 우리가 쓰는 x에 대한 중심 그리고 dx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변수 변하는 거하고 지금 식의 형태 변하는 거 같이 꼭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2차식하고 y는 x 마이너스 3 2차식하고 1차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0이 있고 그리고 3이 있으면, 자, 이런 식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자, 이러한 2차 함수하고 그리고 직선의 그래프, 자,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중간 부분,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뭘 계산하느냐? 교점 하나는 있네요. 3이라고. 그런데 여기 모르죠. 그쵸? x제곱 마이너스 3x가 x 마이너스 3. 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교점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4x 더하기 3은 0이라서 x 마이너스 3 0이다. x는 1하고 3일 때 교점을 갖겠죠. 자, 그래서 1부터 여기가 1,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보시면 직선이 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림 보실 때 아래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부호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어느 함수가 위에 있고 어느 함수가 아래에 있는지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1차 함수가 위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1차 함수 x-3에서 누구를 빼자?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3x를 빼서 적분을 하시면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에서 더하기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3 dx.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3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적분하자. 자,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3분의 4라는 값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풀이 지금과 같이 적분에 그냥 정석대로 푸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한 가지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공식을 적용을 할 때는
두 개가 같다 하고 둔 이 직선의 식 있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의 6분의, 그쵸? 최고차항 1 곱하기, 그쵸?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3이고 알파가 얼마예요? 1이죠. 3 마이너스 1의 3승. 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다? 6분의 8, 그래서 3분의 4라는 값 똑같이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 모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5번은 이번에 뭔가요?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네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0하고 2.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2차 함수 두 개, 이 두 부분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물론 이거 0부터 2까지 두 함수 차이로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두 함수는 대칭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한쪽만 계산해서 2배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누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바깥쪽으로 뺀 거예요. 이거 적분해서 2배, 그쵸? 해도 똑같은 값을 우리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3분의 8이라는 값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죠. 함수를 넘기면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는 0이에요. 자, 공식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6분의, 그쵸? 6분의 이 2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a'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교점을 찾을 수 있는 식으로 바꾼 다음에, 자, 그래서 6분의 2 곱하기 베타 2-0의 제곱. 자, 그래서 얼마예요? 3분의 8이라는 값 마찬가지로 똑같이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분을 이용하는 식, 공식을 이용하는 식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6번 문제. y는 x제곱 더하기 3x.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 마찬가지로 2차식하고 2차식이네요. 자, 이거는 바로 공식으로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일단 교점을 알아야 되니까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교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식을 두 개가 같다 하고 지금처럼 2차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x는 어디?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식에다가 집어넣어보면 6분의 여기는 최고차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에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빼기 때문에 얼마? 3, 그쵸?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자, 6분의 3.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이고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3의 3승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얼마다? 2분의 27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사실은 4번이나 5번, 5번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적분식을 이용을 해서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치만 6번 같은 경우는 2차식이면서 식이 완전히 나오기 때문에 적분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식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푸실 수 있는 방법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 이 공식을 적용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 함수에서 앞에 함수에서 뒤 함수 이런 식으로 같다 해서 교점을 얻는 식은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이에요. 그리고 이 뒤로 넘어가는 부분은 교점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한 거죠. 공식을 적용하실 때는 이거 1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1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 계수는 얘네들의 순수한 차이 값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나눈 것 말고. 자, 이런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자,
7번 문제 역함수 그래프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x제곱. 자, 7번 보시면 y는 x제곱 함수와 그리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여라. 자, 여러분 역함수 문제치고 실제로 역함수를 정확하게 계산한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방해요. 자, 이게 y는 x제곱의 오른쪽 일부분이라면은 이거는 사실은 y는 x제곱의 역함수는 사실 루트 x예요. 그럼 실제로 x제곱에서 루트 x를 빼갖고서는 루트 x에서 x제곱 빼갖고서는 적분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활용을 하느냐? 역함수 관계에 있는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중요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반쪽만 계산을 해서 2배 하면은 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 계산을 합시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y는 x 제곱하고 루트 x가 아니라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x제곱이 x하고 같아지는 거 원점일 때 하고 언제예요? 1일 때죠. 자, 그래서 1,1을 지나갈 때 두 함수는 교점을 가질 거고요. 어떤 식으로? 그 0부터 1까지 지금 보시면 직선이 위에 있네요. x에서 x제곱을 빼갖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노란색으로 지금 칠한 저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로 몇 배? 2배 하면은 원하는 넓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배 0부터 적분을 바로 계산을 할게요. 자,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3승, 자,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의 x 제곱. 자, 여기다가 2배 하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2배. 자, 그래서 2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0일 때는 그대로 0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역함수 계산하는 문제, 지금처럼 y는 x를 중심으로, y는 x를 대칭인 성질을 이용을 해갖고 풀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역함수에 관해서 이 그래프라든지 나올 때 복잡한 식으로 주어질 때 정말 역함수를 계산을 해서 구해갖고서는 하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어떠한 성질들, 함수의 성질들을 적절히 이용을 해갖고 지금과 같이 푸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유형도 같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도형의 넓이에 대한 거 적분 이용해서 하는 거 같이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활용 조금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